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쥐띠와 가장 맞지 않는 띠는 무엇일까요? 주변을 보면 유난히 함께 있으면 자주 다투고 말이 통하지 않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충살, 원진살, 자영살이라는 관계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쥐띠와 상극으로 알려진 세 가지 띠인 말띠, 양띠, 토끼띠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좌우충살의 말띠입니다. 쥐띠와 말띠는 12지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충살 관계입니다. 바로 좌와 우의 충입니다. 충이라는 것은 단순히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이 정반대이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자체가 크게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쥐는 밤에 활동합니다. 조용하고 신중하며 계산이 빠릅니다. 먼저 상황을 분석한 후 움직입니다. 반면 말은 낮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며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서로에게 없는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쥐띠는 말띠를 보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띠는 쥐띠를 답답하고 지나치게 계산적이라고 느낍니다.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쥐띠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띠는 일단 시작하면서 수정하는 스타일입니다. 회의를 하면 서로 의견이 계속 충돌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띠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쥐띠는 안정감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속도를 원하고 한 사람은 안전을 원하기 때문에 갈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서로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쥐띠는 말띠에게 결단력과 도전 정신을 배우고 말띠는 쥐띠에게 신중함과 현실 감각을 배우게 됩니다. 충은 깨뜨리는 힘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원진살의 양띠입니다. 쥐띠와 양띠는 원진살 관계입니다. 원진은 가장 오해가 많은 살입니다. 원진은 반드시 큰 싸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괜히 서운합니다. 별것 아닌 행동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것이 원진살의 특징입니다. 쥐띠는 현실적이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정보다는 결과를 먼저 봅니다. 반면 양띠는 감성과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분위기를 읽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쥐띠는 양띠에게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양띠는 왜 저렇게 차갑고 계산적일까?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사소한 오해가 쌓여 오래가는 경우가 많고 부부 사이에서는 표현 방식이 달라 섭섭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진살은 대화를 통해 가장 많이 극복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마음까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의외로 오래가는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영살인 토끼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는 관계입니다. 쥐띠와 토끼띠는 자영의 기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은 밖에서 크게 부딪히기보다는 마음속 스트레스가 커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토끼띠는 부드럽고 평화를 좋아하며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반면 쥐띠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토끼띠는 천천히 생각하려고 하는데 쥐띠는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서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토끼띠는 왜 그렇게 조급할까? 라고 생각하고 쥐띠는 왜 결정을 못하지? 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함께 사업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또한 토끼띠는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편이고 쥐띠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쪽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관계 역시 서로를 이해하면 큰 장점이 있습니다. 토끼띠는 쥐띠에게 여유를 가르쳐주고 쥐띠는 토끼띠에게 현실적인 판단력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상극은 반드시 피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충살, 원진살,
형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인연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명리학자들은 상극의 관계를 갈등을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는 인연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자신과 너무 비슷한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관계가 충살과 원진살, 형살의 관계인 것입니다. 충살은 서로의 삶에 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부딪히는 일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충살 관계는 갈등도 크지만 함께 성장하는 힘도 매우 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진살은 감정적인 숙제를 안겨주는 관계입니다.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 쉽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누구보다 깊은 신뢰를 쌓는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것이 원진살의 숨은 의미입니다. 형살 역시 단순히 불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살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부족한 점을 수정하도록 만드는 기운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숙해지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형살을 고통을 주는 기운이 아니라 사람을 단련시키는 기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 가운데도 충살이나 원진살을 가진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역시 처음에는 성향이 너무 달라 자주 충돌했지만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달라 싸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은 추진력을 담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획과 위험 관리를 맡아 오히려 균형 잡힌 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띠궁합이 좋다고 알려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너무 비슷해 서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인연은 단순히 띠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리학에서 띠궁합은 전체 사주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궁합을 볼 때는 태어난 해의 띠뿐만 아니라 사주팔자의 오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천간과 지지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용신과 희신은 무엇인지, 현재 어떤 대운과 세운을 지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띠로는 충살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주 전체의 오행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준다면 오히려 매우 좋은 궁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띠궁합은 좋더라도 오행의 균형이 크게 깨져 있다면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역술가일수록 띠궁합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마다 타고난 사주와 현재 운의 흐름이 어떻게 만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상극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명리학은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따라서 충살이든 원진살이든 형살이든 그것을 운명의 저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갈등의 기운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평생의 귀인이 되는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극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라는 운명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쥐띠가 상극 관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쥐띠는 말띠, 양띠, 토끼띠처럼 상극으로 알려진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명리학에서는 상극을 피하는 것보다 그 기운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면 갈등의 관계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쥐띠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빠른 띠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며 상황을 분석하는 데도 매우 능숙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지나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끼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며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말띠는 빠르게 도전하면서 배우는 사람이고, 양띠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며, 토끼띠는 충분히 고민한 뒤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만의 방식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쥐띠가 자신의 기준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기운의 조화라고 합니다. 강한 기운은 부드러운 기운을 만나 균형을 이루고 빠른 기운은 느린 기운을 만나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서로 다른 성향은 약점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십시오. 쥐띠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는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래서 돌려 말하기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는 그 말을 차갑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진살 관계인 양띠는 말의 내용보다 말투와 분위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토끼띠 역시 부드러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건 틀렸어요 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왜 그것도 못했어요? 보다는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요? 같이 해결해 봅시다. 라는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쥐띠가 조금만 따뜻한 표현을 습관화한다면 상극의 기운도 상당 부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서두르지 말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쥐띠는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결정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띠는 빠르게 행동하지만 방향이 다를 수 있고, 양띠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싶어하며, 토끼띠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번 고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쥐띠의 눈에는 이런 모습이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신중함이 있고 배려가 있으며 실수를 줄이려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쥐띠의 빠른 결정력도 상대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틀리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조금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준다면 두 사람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보다 함께 이루고 싶은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상극 관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견 차이였지만 자존심이 개입하고 감정이 쌓이면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라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사업 파트너라면 함께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직장 동료라면 좋은 성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쥐띠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만큼 감정에 집중하기보다 처음의 목적을 다시 떠올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다툼은 크게 줄어듭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살은 방향을 바꾸는 힘이고, 원진살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며, 형살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이 기운을 갈등으로 사용할 것인지, 성장의 계기로 사용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쥐띠와 가장 상극으로 알려진 말띠, 양띠, 토끼띠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말띠는 좌우충으로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크게 다르고, 양띠는 원진으로 감정의 결이 달라 오해가 쌓이기 쉬우며, 토끼띠는 자연의 영향으로 속도와 판단 방식의 차이에서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상극은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상극을 피하는 사람보다 상극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유난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운명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라는 숙제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